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대추 방울토마토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토마토가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려서 지금 이제 한참 수확을 해먹고 있는 시기인데, 저는 이 대추 토마토거든요. 큰 대추 방울토마토고 6주를 심었어요. 모종 6개를 심어서 하나, 둘, 가운데 2개, 이쪽에 2개 해서 6개를 심고, 얘는 자기가 이 주변에서 작년에 씨 떨어진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커 올라온 애 하나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이 방울토마토 아마 텃밭에 굉장히 많이들 키우실 거예요. 심지어 화분에도 키우시고 뭐 베란다에서도 키우시고 그냥 키우기 쉬운 작물인데, 저는 이렇게 항상 요 공간에다가 매년 한 6모종 6개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키우다 보면요, 이제 지금 시기부터는 장마철을 접어들다 보면, 특히 이제 이렇게 노지에서 이제 키우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굉장히 쑥쑥 잘 자라요. 굉장히 위에 새순도 많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 시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밑에부터 이제 익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열렸던 애들부터 이렇게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보면 이 주변의 잎들도 이렇게 병 걸린 것처럼 시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병 걸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이제 수확을 할 거잖아요. 하고 나면 영양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예,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새순도 계속 나오고, 이 위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들이 수정이 돼서 아주 끝도 없이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줄기도 굉장히 끝까지 높이 올라가는 애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보면 철제로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얘는 한 2.5m 정도 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철제로 그 무게도 잡아주고 줄기도 잡아주고 위로 클 수 있게끔 잡아주고, 나중에 밑에를 이렇게 좀 수확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 줄을 지금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잡아준 건데, 줄을 좀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내려서 다시 이 위에 있는 줄기들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클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요, 이 토마토를 거의 11월 말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설이 내리기 전에 이 수확해서 먹는 애들이 당도도 더 높고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 굵은 애들이 나오진 않지만, 한 이 정도 크기로 작은 애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확량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줄기를 아주 다 싹 잎을 다 따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열매 순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위아래로 최소한 잎이 2장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열매 순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가지에서. 그러면 이 위로 이렇게 이쪽에 하나, 여기 2개 있죠. 그리고 밑으로 잎이 최소한 2개씩은 붙어 있어야 광합성을 내서 이 열매한테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보내서 당도도 높이고 착색도 잘 되고 잘 익게 하거든요. 근데 괜히 얘네가 굉장히 또 보면 잎이 굉장히 굵잖아요. 무식하게 굵게 보이니까 요 애들이 잎들이 다 영양분을 뺏어 먹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잎들을 익지도 않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익어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직 익어가려고 하고 잎을 다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위아래로 다. 그러면요, 오히려 더 잘 안 익습니다. 예, 이 광합성을 할 잎들이 없는데 어떻게 익겠어요. 그러니까 잎을 절대 함부로 자르지 말고,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밑에 이제 수확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불필요한 잎들이 이제 이렇게 남거든요. 물론 자기네가 알아서 도태돼서 이렇게 시들어 갑니다. 요 애들이 병든 게 아니고 이제 자기네 역할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시들어서 얘네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요런 애들은 잘라줘서 밑에 통풍도 좀 시켜주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밑에 이제 줄기를 좀 밑으로 내릴 거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다듬어 주면 되지, 열매를 따지도 않았는데 위아래로 그냥 다 잎을 따버리는 거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열매가 정말 당도 높게 익어요. 이게 햇빛만 잘 들면 당도가 굉장히 더 올라가잖아요. 장마철이라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11월 말까지도 계속 수확을 할 거기 때문에 웃거름을 한 3번 정도 줍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잘 오잖아요. 그럴 때니까
지금은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 가운데쯤 정도 또는 좀 멀리, 예, 이렇게 좀 멀리 사이드 쪽 이런 데다가 좀 구멍을 내서 여기다 NK 복합비로 이게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씩만 이게 버주면요, 지금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먹고 있을 건데 당연히 미끄럼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 밑에 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줘서 영양분들을 지금 흠뻑 이렇게 빨아먹고 있을 건데, 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잘 키워야 되려면 밑에다가도 그 NK 복합비를 주면 좋고요. 칼슘, 고형 칼슘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이제 넣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형 칼슘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열매가 이제 나중에 끝이 마르거나 잎이 마르는 것들도 방지해 줄 수 있고 하니까 칼슘제도 같이 넣어주면 좋고요. 지금 저도 사실 이제 계속 날이 흐리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주말에 한 2주 간격으로는 여기서 살충제 살균제를 해줘요. 얘네도 아무리 지금 수확을 해서 먹는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병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벌레도 굉장히 많아요. 벌레가 많아서 이 구멍을 내 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열매를.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친환경제, 예, 규산황이라던가 이런 것들, 예, 규산황만 해도 살균제 살충제 작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친환경 유기농 친환경제 이런 약품으로 좀 뿌려주면 먹는 거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독한 농약, 이 농약방에서 파는 살충제 살균제 뿌리면 익은 걸 따서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제로 해서 2주 간격으로 해줘야 잎도, 예, 뭐 녹균병, 이게 또 잎마름병 이런 것도 없애주고 열매 구멍 내서 갉아먹는 나방 종류들이죠. 예, 이런 피해들도 잎을 담배 나방 이런 것들도 좀 방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꼭 2주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다 병들어 버려서 장마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키우기 어려울 정도로 다 걷어버려야 되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키우시고요. 저는 처음에 줄기를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일자로 쭉 이제 키워 올라갔잖아요.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이 겹순들은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제거를 해주고 어느 정도 제 가슴 높이 정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이제 이게 원순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순인데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줄기에서 계속 겹순들이 나와요. 이것도 겹순들이 나오고 계속 겹순들이 나오는 거. 이것도 이게 겹순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겹순들이 나와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열매가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방치해도 돼요. 예, 이런 애들은 뭐 저희가 상품성 있게 키워서 어디 마트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가 그냥 따서 가족끼리 먹을 거니까, 예, 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위에서 이제 더 겹순가지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요 겹순 가지들이 지금 이제 7월 중순이니까 9월까지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꽃이 이제 잘 피고 이제 햇빛도 잘 드는 가을이 되고 그러면 그때도 수정이 계속돼서 계속 주렁주렁 열리고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날이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리는 속도도 그렇고 익는 속도도 좀 늦긴 늦어요. 그러지만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1년 내내 계속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 굳이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안 만들어도 노지에서도 충분하게 그렇게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방울토마토 키우는 건 뭐 자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워낙 뭐 키우기 쉬운 작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키우니까 뭐 크게 품 안 들이고도 키울 수 있는 작물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참조해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곁가지들은 처음에 심고 나서는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곁가지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통풍도 잘 안 되고 햇빛도 다 가리게 되고 영양분도 처음부터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키 높이 정도까지는 겹순들을 다 쳐주다가 나중에 손이 안 닿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냥 놔둬도 주렁주렁 열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방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정도의 웃거름을 한 번만 더 주셔도 좋다. 왜냐면 얘네는 열매를 계속해서 이제 맺혀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웃거름을 조금 뿌리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위에 이제 비닐을 이제 저도 이제 서리 내리기 전에는 한번 씌워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설이 내리고 나서도 오히려 수확을 해서 먹을 정도가 되는데 저처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지지대는 최소한의 지지대는 해줘야 고추 지지대 갖고는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줄기 무게라던가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리는 무게로는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지지대를 튼튼하게 해줘서 이렇게 붙잡아주면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텃밭작물 키우는 것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